오늘은 고로케를 한번 튀겨볼 겁니다. 근데 식용유부터 만들 거예요. 자, 문득 맛있는 고로케가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오늘은 재료를 모두 다 제 손으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고로케를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로케에는 크게 세 가지 재료가 필요한데 하나는 빵, 하나는 속재료, 그 다음은 기름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들 건 빵이에요. 반죽도 필요하고 가루도 필요하니까 우선은 식빵을 만들어가지고 요 모든 것들을 같이 만들어줄 겁니다. 따뜻한 물에다가 먹이를 줘서 키운 이스트에다가 나머지 재료들을 모두 다 넣어가지고 빵 반죽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쳐도 되고 기계로 쳐도 되는데 저는 굉장히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기계를 사용을 하고요. 막바지에는 태양의 손을 사용해가지고 조금씩 기를 넣어주며 빵 반죽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질척하던 녀석이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요것을 접시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따뜻한 곳에다 옮기겠습니다. 주방이 너무 차가워서 방 안에다가 둔 다음에 1시간 반 있다가 가져오면은 별로 부풀질 않았습니다. 이스트는 살아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보관을 잘못하셔도 죽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잘 부풀지 않는 것 같네요. 일단은 계속 진행하기로 해서 반 정도 자른 다음에 15분 동안 휴지를 한 번 더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뒤에 오면 조금 더 부풀어 있는 상태인데요. 얇게 펼쳐준 다음에 3절 접기를 하겠습니다. 세 겹으로 접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돌돌이 마냥 둥그렇게 만들어서 붕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에는 꼬집꼬집 해줘가지고 반죽이 하나가 될 수 있게 구멍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서 이렇게 두 덩이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것을 식빵 틀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발효를 해야 되는데 그만 깜빡하고 발효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구워버렸어요. 이 2차 발효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그걸 안 해서 꽉 차질 않았습니다. 일단 식빵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잘라보도록 하죠. 이 녀석으로는 빵가루를 만들 거예요. 열심히 빵을 구워서 만드는 빵가루입니다. 잘라보면은 안쪽은 괜찮아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전부 다 제거를 해준 다음에 빵가루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뽀송뽀송한 식빵을 꺼내가지고 잘게 찢어준 다음에 푸드 프로세서에 한번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빵가루가 나오는 것이죠. 정말 빵가루 하나 만드는데 3시간이 걸리는 그런 엄청난 빵가루입니다. 맛이 그렇다고 크게 다르진 않지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름을 만들 겁니다. 다들 이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셨을 텐데 저는 오늘 포도씨유를 만들 거예요. 포도씨는 뭘로 만들까? 포도씨로 만들겠죠? 그래서 필요한 건 포도입니다. 근데 일단은 포도를 깨끗하게 닦아줘야 되니까 송이에서 전부 다 떼어낼게요. 송이가 있는 상태로 헹구면은 저 안쪽에 있는 녀석들은 씻기지가 않아가지고 포도가 오래가지도 않고 깔끔하게 닦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알갱이를 떼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녀석을 물에다가 깨끗하게 헹궈주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더 번거로운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뭐냐? 포도의 껍질과 씨와 과육을 분리해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씨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포도 씨유를 만들어야 돼요. 이 과정은 1시간 반이 넘게 걸렸습니다. 저 많은 포도송이들을 다 분리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이거를 지금 500배속으로 돌렸는데도 제 멘트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었어요. 그리고 나온 씨와 포도 과육입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들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처음에 만들 거는 포도 씨앗을 볶아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축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 상태로는 기름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볶아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다고 해야 한다는 말은 이거를 누군가가 유튜브에 만든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따라해보기 위함이에요. 외국 유튜버들은 성공을 해가지고 저는 그것과 비슷한 상태로 일단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비슷한 장비를 구했죠. 뭔가 약 500년 전에 만든 것처럼 생긴 이 기계를 가져와가지고 일일이 조립해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치 예전에 하던 과학상자 같은 게 생각이 나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지지대조차도 없는 허접한 제품이어가지고 저걸 대충 도마에다가 묶은 다음에 알콜 램프까지 준비를 해줘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에 알콜을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불을 붙여줬죠. 이 상태로 끝에 있는 부분에다가 열을 가해야지 씨의 열이 가해지면서 기름이 나온다고 하네요. 솔직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연습을 몇 번 해보고 썸네일 각을 잡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씨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리면 여기서 포도씨유가 나온다는 설정이에요. 설정이 아니라 매뉴얼에 그렇게 써져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포도씨유가 조금씩 나오면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몇 분을 기다려도 원활하게 돌아가기는 개뿔. 저걸 돌리기조차도 힘들어졌습니다. 심지어 계속 들썩들썩 거려가지고 친구를 불러가지고 이걸 눌러달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됐는데 너무 뻑뻑해지고 이미 안쪽에 씨앗들로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돌릴 수도 없는 상태가 되고 기름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기름 부족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걸 사왔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오늘의 저는 패배자입니다. 이제 나머지라도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라도 만들자라는 마음으로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감자를 잘라주신 다음에 물을 부어주시고 전자레인지에 한 10분 정도 돌려주시면 감자가 잘 익어요. 그 사이에 저희는 채소를 손질할 겁니다. 최대한 가늘게 썰어줘야 나중에 먹었을 때 채소가 씹히질 않아요. 채소가 씹히면 굉장히 불쾌하기 때문에 거의 이유식 수준으로 전부 다 잘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감자의 햇맛이 배는 거지 야채가 씹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를 볶을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기름을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코팅할 정도로만 넣어주시고 기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넣어줘야 돼요. 아시다시피 고로케는 튀기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의 기름을 왕창 넣으면 매우 느끼해집니다. 근데 이 채소들을 그냥 볶으면은 타요. 그래서 해줄 게 뭐냐, 염분, 소금을 가해야 돼요. 그래서 요런 재료들을 넣어준 다음에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짠 염분 때문에 채소들이 수분을 내뿜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바닥에 물이 어느 정도 깔려서 물에다가 볶는 형태로 재료들을 다 익힐 수가 있어요. 기름을 한 방울을 쓰지 않고서도 모든 재료들을 눌러붙지 않게 잘 볶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거의 날아갈 때쯤, 그러니까 수분이 거의 날아가서 바닥에 붙기 시작할 때쯤 불을 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10분 동안 이 전자레인지에서 익힌 감자를 가져와서 으깨주도록 합시다. 근데 감자만 익히면 섭섭하잖아요. 좀 더 노랗고 맛있게 만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계란도 넣을 건데요. 저는 계란 삶기가 귀찮아서 그냥 훈제라는 사왔습니다. 훈제라는 사드세요 제발. 계란, 감자, 으깨물 만들어주고요. 이 위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재료를 가져와가지고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렇게 속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로 한번 먹어봐서 간이 충분한지 봐줘야 됩니다. 이 뒤에 들어갈 간은 전혀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시판되는 식빵을 사오시면 됩니다. 빵가루로는 식빵을 직접 만들지만 고로케용으로는 식빵을 그냥 사서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방송을 보고 계시고요. 여기에다가 아이스크림 스쿱을 이용해가지고 스쿱의 사이즈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대한 토를 떠가지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럴 거면은 왜 저 스쿱을 사용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뭐 멋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는 윗뚜껑을 살짝 달라붙게 만들어주고요. 나머지는 밀가루와 물을 1:1 비율로 섞어가지고 밀가루 물반죽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엔 아까 만들어둔 생빵가루까지 가져와가지고 이 밀가루 물반죽을 식빵에 입힌 다음에 그 식빵에다가 빵가루를 입히는 전형적인 튀김의 형태로 튀김옷을 입혀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할 건 뭐 단순합니다. 공장에서 만든 포도씨유로 튀기는 거죠. 제가 직접 포도씨유를 만들지 않아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튀긴 음식을 먹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기분이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튀김 음식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 완성된 녀석을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자, 이렇게 4개 해가지고 클로즈업을 좀 잡아봤어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저 안쪽에 있는 소가 기름으로 볶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얌전하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굉장히 번들번들하고 질척하게 나왔을 거예요. 자, 근데 저것만 먹을 순 없죠. 아까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남은 게 있잖아요. 포도 과육이에요. 이 포도 과육으로 뭘 만들 거냐? 예전에 봉봉이라는 음료가 있었어요. 요즘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안 먹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탄산수를 섞어주는 걸로 봉봉의 탄산수 버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포도가 남아서 그냥 만들어 본 거고요. 시식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고로케를 한 입 베어 물어 먹어 봤는데 사실 오늘 빵도 제대로 안 나왔고 포도 씨유도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조금 속상해 있었지만 어쨌든 이 속도 맛있었고 튀긴 거는 항상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한다는 거를 또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가 남았잖아요. 지금 봉봉을 안 먹어본 것 같아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봉봉에 대한 소감을 얘기해 드리자면은 그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